중학교 3학년 때 들은 이야기 하나가 나의 공부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이템플이라는 문제 은행이 있는데 이 회사는 수학 문제를 만들어 학교 등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푸는 문제집의 많은 문제도 거기서 사왔다고 했다. 당시 나에게는 실로 놀라운 얘기였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약간 엉뚱한 생각을 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힘들게 만든 문제를 해답 없이 풀어낸다면 그 문제의 가치도 지키고 나도 이득을 보게 된다는 생각이다. 말하자면 100만원짜리 문제라면 100만원을 버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때부터 나는 가능하면 해답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생각을 계속했더니 어느새 실마리가 풀어졌다. 이렇게 하니 공부가 마치 게임인 것처럼 재미가 샘솟았다. 그러자 문제를 풀려고 온갖 생각을 짜내는 과정에서 수학 실력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는데 다음에 배울 단원의 문제를 미리 푸는 것이었다. 이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용어의 정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주 쉬운 문제를 한두 개 풀고는 바로 그 단원의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 이런 방법은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 존 듀이가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이 방법이 흥미나 동기부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공부 방법임을 강조했다.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푼다고 모두 천재는 아니다. 진짜 천재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IQ나 수능 성적 등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시험 성적과 능력치는 다르다. 나는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문제의 답을 보지 않고 생각해서 푸는 방법으로 공부했다고 답했다. 나는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런데 카이스트에서만큼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카이스트에서는 지도 교수님이 계속 도전할 문제를 주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연구소에서는 아무도 도전할 문제를 주지 않았고 나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에 맞는 적절한 도전이 없다면 우리 안에 숨은 능력을 깨울 수 없는 것이다. 교수가 된 후 느낀 것은 제자들 대부분이 몰입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조사하면서 초중고 시절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서 푸는 것과 몰입을 실천하는 능력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당 학습 시간은 4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5시간이나 많다.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많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일하자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저출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2024년 2월 20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김세직 교수는 저출산은 경제성장률 추락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의 잃어버린 성장 동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교육이다.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교육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교육을 전국민적인 프로젝트로 설정하여 창의성 교육으로 가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창의성 교육이란 무엇인가? 지식에는 인류가 알고 있는 영역과 미지의 영역이 있다. 이 둘 사이의 경계는 지식의 최전선이다. 나는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창의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년간 1부터 20까지의 덧셈과 뺄셈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덧셈과 뺄셈으로 창의성 교육을 하는가?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는 방법이다. 더디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이 가진 지식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 학생들도 미지의 문제를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몰입학습법은 문제에 대해 1초도 쉬지 않고 연속해서 생각하여 풀어내는 공부 방법이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밖에 못 푼다. 60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60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통 사람보다 수천 배 이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한다. 그러나 천재와 보통 사람의 능력 차이는 질보다 양이다. 한 문제를 얼마나 오래 생각하여 스스로 해결하느냐가 둘을 가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 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한다. 그러나 과연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 아이러니하게도 부자 중에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행복은 몰입을 통하면 얻을 수 있다. 싱크하드 패러다임인 몰입에서는 학습이나 일의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을 누리면서도 미래의 성공을 확실히 보장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한결같이 창업자가 몰입을 하거나 직원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도한다.
창업자가 몰입을 한 경우로는 삼성그룹, 현대그룹, 혼다, 교세라, 소프트뱅크,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테슬라 등이 있다. 직원들에게 몰입을 독려한 회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3M, 일본의 미라이 공업과 소니가 있다.